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있죠. 주식시장에 세력이 있다, 없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 대부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죠? 있는 거 같긴 한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거. 그죠? 그래서 제가 세력이 있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뭡니까? 세력의 매집 구간을 찾아라 라는 거잖아요. 그죠? 세력의 매집 구간을 찾아라는 건데,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이 뭡니까? 여기가 아마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은 뭐예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야채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야채들, 그죠? 이 야채를 가락시장에서 싹 다 모아갖고 물량을 모아서 이걸 이제 전국적으로 혹은 서울, 경기권으로 유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유통의 가격이 붙는 건데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그죠? 여기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고 동대문에서 옷을 팔면은 동대문 평화시장이고 그 다음에 약재를 팔면은 청량리 경동시장이고 건어물을 팔면은 중부시장이죠. 예?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사고 파는 곳은 온라인 주식시장이에요. 그죠? 온라인 주식시장에서 어떤 특정한 유통을 담당하는 놈들, 그 놈들을 제가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조정하는 애들, 가격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애들, 그런 애들을 소위 말해서 두 글자로 세력,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불법이냐 합법이냐, 사실 그 경계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유사투자자문, 이 투자자문을 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험을 볼 때 거기에 이제 나와요. 어떤 게 잘못됐고, 법적으로 뭐가 잘못됐고, 어떤 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나오는데 되게 애매해요. 제가 공부하면서도 봤는데 구멍이 너무 많아요. 주식시장이 사실. 그죠? 예를 들어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죠? 의도가 있이 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그런 거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워갖고 주식시장의 세력들이 날치는 겁니다. 돈만 많고, 그죠? 돈만 많고 물량만 내가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은 안타깝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준비 시작해서 치고받고 해갖고 게임이 끝나는 시장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사고팔고 하면서 주가가 시소 게임을 하다가 결국 올라갈 놈은 올라가고 떨어질 놈은 떨어지고 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도를 잘 탈 수만 있으면 사실 주식시장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즐거워요. 그래서 어떤 파도가 오느냐 그거를 구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분해내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매일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세력이 내가 심증으로는 알았는데 그럼 얘네들이 물증으로 내가 어떻게 좀 증명해낼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라고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주식을 매매하면서 항상 불안에 떨면서 하기 싫잖아요. 그죠?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불안에 떨기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세력은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찾은 거예요. 세력은 있어. 그러고 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패턴은 분명히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였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세 가지를 보면 돼요. 세 가지. 매수를 하려고 했을 때 세 가지의 프로세스를 거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거래량의 특이점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그냥 평범하게 거래가 동반이 되다가 굉장히 많은 거래가 동반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바로 세력이 발톱을 드러낸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핵심 가격의 움직임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말로 풀어놓으니까 어려운 건데 뭐냐면, 안 뚫릴 것 같은 가격이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계속 안 뚫리는 가격.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 10,000원이었는데 계속 9,800원, 9,700원, 9,800원, 9,700원 여기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안 뚫리는 가격이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어떤 종목이 있는데 10,000원짜리 종목인데
계속 11,100원, 11,100원, 11,50원, 11,100원, 11,50원 하면서 계속 지켜주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특정한 핵심 가격을 찾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가격, 안 뚫릴 것 같았던 그 가격을 뚫어주는 자리, 뚫어주는, 거래를 동반하면서 특이점이 나오면서 뚫어주는 그 자리,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했을 때 세력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거래량의 특이점을 찾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가 동반이 된다라는 얘기는 누군가와 누군가가 교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래가. 이게 뭐 통정 거래가 됐든 뭐 아니면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거래가 됐든 간에 거래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거래량이 증가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불특정 다수, 그죠? 뉴스와 정보로 인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 특정한 세력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야말로,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종목이야말로 매매를 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없으면 매매를 하기가 어려워요. 호가도 얇고, 그죠? 들어갈 타이밍도 애매하고,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많이 동반되지 않는 애들은 패턴이 잘 안 맞아요. 예, 그게 핵심이에요. 패턴이 안 맞아요. 누군가 컨트롤하지 않아주면 패턴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포인트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핵심 구간의 움직임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핵심 구간의 움직임은 어떻게 찾냐면 이 캔들 모양 있죠, 그죠? 캔들, 양봉이면 양봉, 음봉이면 음봉. 이게 사실은 별로 의미 없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매일 보는 거고, 누구나 보는 거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누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 거래량이 예를 들어 오늘 뭐 1,000억이 터진 종목이 있다고 칩시다. 1,000억이 터진 종목인데 만약에 오늘 20%가 올라갔어요. 25%까지 올랐다가 20%에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 종목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슈거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지켜보던 종목인데, 그 종목이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볼 만한 종목이 예를 들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종목을 지켜봤는데, 그 종목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게 뭐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숨을 불어넣어주지 않으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숨을 불어넣어주는 애들이 몇백억, 몇십억을 갖고 많게는 몇천억을 가지고 숨을 불어넣어주는 애들이 플랜을 A, B, C 안 짜고 게임을 할까요? 아니면은 A, B, C 플랜을 다 짜고 할까요? 변수를 다 계산을 하고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걔네들도. 그죠? 몇 월 며칠 한날 한시에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그죠? 컴퓨터 몇십 대를 가지고 자, 오늘 이 종목 땡기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서 작전을 딱 짜고 전략을 짜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패턴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저 캔들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가 뭘 의미합니까? 거래량이 터졌던 날의 시가, 세력의 출발점이에요. 고가 어디에요? 바운다리에요. 바운다리 꼭지 어디까지 쭉 당겨준대. 근데 고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종가입니다. 종가. 여러분들 종가 관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가 관리. 종가 관리가 뭐냐면 세력들이 다음날 주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유리한 위치에다 갖다 놓는 게 종가 관리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종가 관리를 안 하고 만약에 냅두잖아요. 주가를 더 올려야 되는데 종가 관리를 안 하고 냅두잖아요. 장 막판에?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에서 물량 쏟아져 나오고요. 손절성 물량 쏟아져 나오고요. 다음날 아침 시작하면 갭으로 물량 쏟아져 나오고요. 그럼 그걸 누가 다 받아야 돼요? 그걸 세력이 다 받아야 돼요. 그럼 돈이 더 들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종가 관리를 하고요.
다음날 장중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일부러 중간에 떨어뜨립니다. 때려요. 근데 그 때리는 것도 어떻게 때립니까? 여러분들 불특정 다수한테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요, 그걸 때리면 누가 그걸 받아요. 다른 계좌로. 그리고 또 때리면 그걸 또 누가 다른 계좌로 받아요. 그럼 결국에 뭐예요? 때렸는데 물량은 내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들은 어이구 큰일 났다 하고 때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물량을 더 받아요. 돈을 써서. 그렇게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수수료 세금 좀 내고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종가관리를 안 해서 손절성 물량 쏟아져 나오는 거, 그죠? 스탑로스로 물량 쏟아져 나오는 거, 그거 비싼 가격에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관리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핵심 가격의 움직임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이게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가격대에 딱 올려놓고 그 가격대에서 바운다리를 치고 그 안에서 그 박스권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거기서 물량을 모아가는 작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죠. 거래량의 특이점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렇게 처음에 딱 이런 거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뭐예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동반된 자리를 딱 보는 겁니다. 거래량이 동반된 자리를 보고 그 다음에 그 거래량이 동반된 자리에 종가 라인을 긋는 거예요. 이 양쪽에. 그럼 저희 박스가 생기게 되죠. 그죠? 1400 뭐 50원, 80원에서 1700원 저 안에 박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래, 저 음봉의 종가와 그 다음에 엄청난 거래가 나왔던 윗꼬리 긴 양봉의 종가를 스트레이트로 그으니까 저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가격이 나오는데 저 때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음에 보니까 몇 개월, 2개월 후에 또 거래를 동반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항과 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 땡기는데 그 자리를 못 넘었어요. 그죠? 못 넘었는데 안 뚫릴 것 같았던 그 가격대를 뚫었다라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뚫리지 않을 것 같았던 가격이 뚫리면 그때가 바로 매수 핵심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동반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눌러줄 때, 그 가격을 뚫고 나서 눌러줄 때 거래량이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눌림목이라 그러죠. 눌림목. 확 올랐다가 눌러주는 눌림목 구간은 이 전제 조건이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눌러줄 때 거래가 더 많이 나오면서 눌렸다? 예, 그거는 눌림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뭐 털고 나간 거거나 아니면은 찍어 누른 거거나 그런 거지 눌림목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눌림목은 뭐예요? 처음에 거래를 동반했던 가장 큰 양봉 그 사이즈의 거래보다 적게 나오는 구간들이 바로 눌림목 구간이에요. 그 눌림목 구간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지금 이 가격에서 눌림목 구간이 나왔죠? 이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얼마가 터졌어요? 저 자리에서 116%가 터진 거예요. 더 많은 거래가 터졌죠. 그 이후로. 그죠? 더 많은 거래가 터지면서 쭉 땡겼죠. 그러니까 요 앞전에서 저 거래를 보고도 이거를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안에 저 종목의 내용, 그 다음에 저 내용의 저 종목의 흐름, 이런 것들까지 이해를 한다 그러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 뭐 예를 들어 자율주행 테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모아가는 겁니다.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터진다라는 거죠. 그죠? 터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팁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세력들이 그러면 이 처음에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 기간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본 결과 한 3개월 정도입니다.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를 개미를 터는 구간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버려요. 3개월 동안. 그죠? 이게 종목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3개월에서 한 1년 정도, 1년 정도가 개인 투자자들을 털고 그 다음에 상승 랠리를 펼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작전의 전략의 시작점 구간, 그죠? 전략의 그 포인트가 한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잡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적어도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하든 아니면 가격 조정을 하든 세력들이 건드린다라는 거고요. 다음 사례를 또 보자면은 또 여기도 뭡니까? 거래량 엄청난 거래가 나왔죠. 제가 동그라미 친 저 자리에 거래.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거래가 나오고 나서 그 거래를 다시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야 뭐라 그랬습니까? 매수 타임이라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래가 나왔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 거래가 나왔을 때,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첫 번째 거래가 나오고 눌러줄 때 바로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리에서 세력들이 실패하고 떨어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저 자리에서부터 마이너스 47%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내용과 그 다음에 차트 두 개를 합쳤을 때 확실한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얘가 다시 돌려 세웁니다. 다시 돌려 세워요. 그죠? 이해되세요? 47%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돌려 세우는데 거래가 더 많이 동반이 되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어디서 걸립니까? 어디서? 정확하게 그 종가 부분에서 걸려요. 살짝 윗꼬리가 생기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걸립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세력이 있구나. 개미를 털었구나. 마이너스 47%까지 밀면서 털었구나. 왜냐? 털었을 때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거의 없잖아요. 저거는 개인 투자는 털 겁니다. 그리고 올려 세울 때 얼마 만에 올려요? 단 일주일. 단 일주일 만에 저 가격을 그냥 회복을 시켜버립니다. 몇 개월 동안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1, 2, 3, 4개월 동안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단 일주일 만에 털어버려요. 그럼 저 자리가 바로 매수 구간이다라는 거고, 눌러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눌러줄 때 다시 한번 기준을 잡고 그 시작점을 잡고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을 뚫어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그 가격을 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뚫리지 않을 것 같았던 가격이 뚫리고 눌림목의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해되세요? 이 종목도 몇 개월 걸렸어요? 8개월. 처음에 이 시작부터 여기까지 올려 세우는데 8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더블이 난 거잖아요. 80%면 90%면 더블이 난 건데 8개월 동안 생각해보세요. 1000억원짜리 종목을 2000억을 만들잖아요. 1000억짜리 2000억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금융 트레이딩을 통해서 1000억을 갖고 2000억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8개월 동안. 근데 뭐 다 1000억 가지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500억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500억 가지고 1000억을 만든 거예요. 8개월 동안. 한 종목만 딛다 파가지고 더블을 만들면 더블 이상 만들 때도 있어요. 트리플을 만들 때도 있고 쿼드라를 만들 때도 있어요. 예? 3배, 4배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치만 그 세기에 따라서 좀 그 종목마다 좀 세기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컨트롤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잡아먹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제가 찾고 나서 막 이제 많은 주식 책들을 보다 보니까 추세 추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번 추세가 잡히면 그 종목을 꺾일 때까지 공략을 하는 겁니다. 꺾일 때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방금은 1봉으로 보여드렸지만 5분봉으로 해서 내가 트레이딩을 하면은 그거는 단타가 되는 거고요. 1봉으로 하면은 스윙이 되는 거고요. 주봉으로 하면은 중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럼 한번 추세를 한번 타보도록 합시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제일 많이 나왔던 구간이 어딥니까? 바로 저 구간이죠. 그래서 라인을 쫙 걷어요. 걷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추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포착이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눌러주면서 거래량이 급감하는 구간. 저 구간이 바로 매수의 핵심 구간이다라는 거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한 달하고 며칠이 좀 더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쫙 당겼죠.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눌러주는 저 구간. 그죠? 아까 안 뚫릴 것 같았던 요 박스의 상단권이 이제는 또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지라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뚫리지 않을 것 같았던 가격이 뚫리면 지지라인으로 바뀌게 되고 그 자리를 딛고 40%가 확 떠버리는. 그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또 포착이 됩니다.
그죠?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그럼 뭐예요? 또 똑같은 그 원리를 갖고 매매를 하면 또 30%짜리 수익이 또 나는 거예요. 같은 종목을 가지고. 왜냐? 세력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지 않고 계속 가면은 몇 번이고 얘네들이 트레이딩해서 털어먹습니다. 몇 번이건.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거래가 동반이 됐는데 야 이번엔 반대로 음봉이 나왔어요. 그죠? 음봉이 나왔습니다. 결국 뭐예요? 땡기려는 힘보다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봉이 나온 거예요. 올라가려는 힘보다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음봉이 나온 거예요. 주저앉은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딱 하나가 나오죠. 전고점을 돌파했느냐 이거 당연한 거고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거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봉인데 거래가 많이 나온 거. 그죠? 앞전에 몇 번의 이 파동이 있었죠. 방금 얘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지금 몇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의 파동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인데 이렇게 네 번째 흐름이 나오면서 음봉으로 찍어 눌렀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저 자리에서 물량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자리에서 매수하면 되냐? 안 되죠. 이번에 눌림목 구간에선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등을 줄 때 저 자리가 뭐예요? 매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저 자리가. 오히려 반등을 줄 때 저 자리가 매수 자리가 아니라 매도 자리. 저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놈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 자리를 강하게 뚫어버리고 가버리는 세력들도 많아요. 그치만 많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런 세력들도 많은데 있는데 저기를 뚫고 가면은 땡큐 감사해요. 근데 저기를 뚫지 못하고 떨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2개월이고 3개월이고 그냥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뭡니까? 매도할 때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매도할 때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전략은 추세 추종이라는 전략이에요. 추세가 꺾일 때까지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추세를 보고 타고 매매하는 거 이거예요. 제가 가장 존경하기보다는 제가 그냥 하는 것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마인드랑 똑같이 한 사람이 미국에 있었어요. 지금 이 그래프가 그 사람이 그린 거예요. 1920년대 사람인데 제시 리버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설적인 개인 트레이더예요.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여러분들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의 늑대였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권총 자살을 하고 죽긴 했는데 이 사람이 5달러를 가지고 이 추세 추종 전략으로 가지고 1억 달러를 번 사람이에요. 1920년대 5달러 가지고 1억 달러를 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천원 갖고 1억을 번 사람이에요. 5천원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아니지 5달러 가지고 1억 달러면 5천원 가지고 1억 달러니까 1000억을 번 사람이에요. 5천원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 추정을 해갖고 매매를 해서 수익이 냈다라는 거고, 이게 뭐 물론 이 사람은 선물도 하고 뭐 옵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주식에서도 이 추세 추정 전략이 그대로 먹힌다라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를 알고 계시고 지금 한 번에 이 강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는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리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알려드리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제가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 종목들을 보고 이게 이래서 이 자리에서 사라고 한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스타일도 다르고 종목들도 다르고 이게 상황 따라 조금씩 달라요. 변형된 스타일이 있습니다만 이 기본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원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상황인 거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코치를 해드리는 거예요. 매일. 상대방이 다르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세력인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이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인파이터일 수도 있고 아웃파이터일 수도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면 물론 내가 너무 강하면 이기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다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더 눈치가 빠르고 누가 더 빠르게 파악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리고 리딩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부터 주식으로 좀 같이 돈을 많이 벌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